늘 산을 오르던 그가 오늘은 보자기 가방 하나만 둘러매고 근처 봄마시를 나섰다. 해발 500고지인 이 산속에서도 이제 이 돌복숭 꽃이 만발을 했네요. 이제 이 돌복숭은 가을에 열매를 따서 장아찌를 담그려고 우리가 심어 놓은 돌복숭 나무입니다. 그러고 보니 앞마당 뒷마당에 불쑥불쑥 봄이 올라왔다. 이제 우리가 흔히 봄이 돼서 들판에 나오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뭐 몇 가지라고 말을 못 합니다. 쑥이고 또 요거는 달맞이 꽃입니다. 요 새순을 뜯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꽃다지 이것도 나물로 먹는 거고, 이 냉이 이것도 나물로 먹는 거고, 지친개 이것도 나물로 먹는 겁니다. 광대나물 이것도 나물로 먹는 거고. 시골길 어귀나 인적 드문 길가에서 흔하게 마주쳤던 이름 모를 풀들. 질서 없이 자라는 평범한 잡초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김새도 제 역할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아는 이들의 눈에 띄었다 하면 금세 나물거리가 된다. 물론 봄에도 이제 뭐 독초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는데 독초 구분만 잘하면은 정말 봄에 덜에 나오면 먹을 거 천지입니다. 땅 위를 비집고 솟아오른 봄 향기에 약초꾼의 손길도 분주해진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익숙한 모습의 사냐초가 또 하나 눈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망초인데 개망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망초도 개망초가 있고 망초가 있고 그런데 개망초나 망초나 다 나물로 먹고 약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닮았다 하여 일명 달걀꽃이라고도 부르는 국화과의 두해 사이를 풀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들에서 자라는 잡초이죠. 번식력이 강하고 쉽게 볼 수 있는 탓에 종종 잡초로 천대받아온 식물. 개망초 잎을 두둑히 캐 담았다. 예전에는 이걸 밥 먹을 식구는 많고 식량은 부족하고 할 때 이 나물 뜯어서 넣어가지고 나물밥도 해먹고 또 죽도 끓여서 많은 식구의 배를 불렸던 그런 부황식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뭐 중이염이나 결막염 같은 그런 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걸 갖다가 이제 나물로 시골 사람들은 나물로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나물 반찬은 이걸로 정했다. 먼저 팔팔 끓는 물에 깨끗이 헹군 개망초를 한 주먹 넣고 데쳐준다. 이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굵은 소금 한 스푼이다. 나물을 데칠 때에는 이제 굵은 왕소금을 물에 녹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이 팔팔 끓을 때 나물을 넣고 다시 이제 나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물이 식어서 식은 물이 다시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불을 끄고 건져내면 됩니다. 그저 지천에 널려있던 흔하디 흔한 풀이었건만 약초꾼의 손에선 잡초도 약초가 된다. 왕소금을 녹인 물에다가 이 나물을 데치면은 나물이 유난히 초록색이 진하게 익습니다. 불을 끄고 물에다 담가서 헹구고
바로 이제 건져서 물기 꾹 짜고 묻혀주면 됩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선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좋다. 적당히 데친 게망초를 체에 받쳐 찬물에 다시 한번 헹궈낸다. 그리곤 물기를 꼭 짠 뒤 조막조막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양념은 마늘. 서너 알 툭툭 다져놓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살짝 섞은 된장으로 맛깔스레 무쳐내면 완성이다. 초고추장 들어가서 맛있는 나물이 있고 또 된장이 들어가서 더 맛이 있는 나물이 있고 그렇게 좀 구분이 갑니다. 봄에 막 돋아나는 새싹들 중에서 향이 좀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은 향을 살리기 위해서 초고추장 무침이 맛있는 나물이 있고, 시기가 조금 늦어서 억세진 나물이라든가 독이 있어서 독을 우려내기 위해서 데치는 나물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된장에 버무리는 게 맛이 있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살아있는 게망초 된장무침. 첫 번째 특별한 나물이다. 겨울을 두드려 깨고 핀다 하여 관동이라고도 불리는 봄의 진객. 머위도 한창 잎을 펼쳤다. 거기다 청순한 자태의 하얀 머위꽃이 더불어 반긴다. 이 머위꽃을 관동화라는 약명으로 약용을 하는데, 이제 주된 치료는 기관지 천식 같은데 잔기침이 많다든가 가래가 많이 끓는다든가 할 때 거담 작용도 있고 그런 효능이 있어요. 또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이뇨 작용, 그런데도 약으로 썼고, 채소라기보다는 향으로 먹는 향채소로 즐기던 나물입니다. 정신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이 좋아하는 향채소로 많이 이용이 됐고, 불가에서는 봄에 머위 음식을 3번 이상 올리지 않으면 상좌를 내쫓아도 된다는 농이 있다고 했다. 그만큼 대표적인 사찰 음식으로도 잘 알려진 봄나물 머위. 머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이다 보니까 평소에 이 머위를 많이 먹어줌으로 해서 체질을 다시 알카리성 체질로 전환을 시켜주면은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머위를 가지고 뭐 김치도 담그고 장아찌도 담그고 하는데, 머위는 꼭 잎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꽃도 덮어서 꽃차도 만들고 또 꽃만 가지고 장아찌를 담가 놓으면은 아주 향긋한 향이 굉장히 좋은, 잎으로 담근 것보다 더 향긋한 향이 좋은 장아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잎보다 꽃이다. 막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때에만 맛볼 수 있다는 귀한 머위꽃. 게다가 잎부터 꽃, 줄기와 뿌리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꽃도 향도 좋고 맛이 있지만은 이 머위 대꽃 줄기 이것도 굉장히 들큰하고 향긋한 향이 감칠맛이 납니다. 머위는 이제 데치면은 약간 쓴맛이 강해집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으로 바로 이제 장아찌를 만드는데, 장아찌 담그기 굉장히 쉽습니다. 뭐 간장 끓여 붓고 고추장 무침이나 된장 무침 하지 않고 초고추장에다가 버무려서 너무 싱겁게 담아 놓으면은 좀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소금 조금 섞어서
그렇게 짭짤하게 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보관해 놓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성한 잎처럼 넓은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머위. 한가득 따와 잎은 쌈 싸먹고 줄기는 나물로 무쳐 먹고 뿌리는 말려서 차로 달여 먹으니 이만한 봄날의 호사가 또 있을까. 하지만 활용점정은 머위꽃의 차지다.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어낸다. 머위꽃 무침의 양념은 초고추장. 꽃봉오리가 짓무르지 않게 쓱쓱 버무려내면 군침을 돌게 하는 머위꽃 무침이 완성된다. 머위꽃이 한철에만 잠깐 피고 조금 지내면 또 억세져 버려서 못 먹고 하니까 먹을 수 있는 요 시기에 채취를 해서 간단하게 그냥 초고추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숙성시켜 놨다가 먹으니까 좀 쓴맛이 많이 받치는데 한 6, 7개월 넘어서니까 그 쓴맛이 좀 줄어들고 먹기 좋을 그런 맛이 되더라고요. 절로 손이 가는 새콤달콤한 향. 금방 먹으려면 초고추장 양념으로도 충분하지만 두고두고 먹으려면 짭짤하게 소금 간을 더해주면 된다. 시중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초고추장에 소금만 조금 첨부해서 만들어 둘 수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출한 재료로 만들어낸 특별한 나물. 머위꽃 초고추장 무침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짜 배기를 찾은 곳은 국제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하동군인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여유와 낭만, 먹과 풍류, 그리고 느림의 미학이 있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 시티 안에 진짜 느림의 고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느린 녀석인지 느릿느릿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언제 와도 늘 정겹고 따스한 고향 같은 곳. 오늘은 하동군 옥종면의 품으로 복 들어섰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셨어요. 여기 네. 느림의 고수가 살고 있다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 어디 있나요? 여기가 식용 달팽이 키우는 곳이에요. 농장이에요. 아, 식용 달팽이요? 예. 근데 그 식용 달팽이는 전혀 안 보이고 새까만 통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이 통이 왜 다 이렇게 새까맣죠? 예, 여기 있죠. 통 안에 얘들이 습하고 어두운 걸 좋아해가지고. 오호라, 진정한 느림의 고수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딱딱한 등껍질에 미끄덩한 속살을 숨기고 세워라 내워라 천하태평인 녀석들, 바로 식용 달팽이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일반 달팽이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아프리카 왕달팽이에요. 얘들은 사육하기도 쉽고 이제 어린이집에 학습용으로도 가져가시고 키우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잘 자라면 최대 15cm에서 20cm까지 큰다는 대형종 아프리카 왕달팽이. 그 놀라운 사이즈 덕분에 한때 SNS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지요. 바닥에 예. 이 흙인가요? 이게 좀 이렇게 일반 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뭐죠? 예, 이게 코코비트라는 거예요. 코코피트가 뭡니까? 예, 야자수 열매로 이거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오면은 저희가 물에 불어가지고 있는 통에다가 달팽이 여기 깔아주는 거예요. 습도 많고 얘들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는. 아, 이게 코코피트라고 하는구나. 야자수 껍질. 예. 근데 제가 이 달팽이가 느리다는 것만 알지 네. 달팽이를 식용으로 쓴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예. 그리고 이 달팽이의 일반적인 뭐 특징이나 뭐 생태 환경이나 이런 걸 저는 정말 모르거든요. 달팽이에 대한 일반 상식 같은 거를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 같은 초록색깔을 주면은 초록색 똥을 싸고요. 예. 당근 같은 거 빨간색을 주면은 빨간 똥을 싸요. 아니 왜 색깔이 다른 똥을 쌉니까? 얘들은 썰개가 없어가지고 바로 나오니까는 색깔대로 나와요. 얘들이 이빨이 많아가지고 상추 같은 거 주면은 빨리 먹어요. 아니 달팽이가 느린데 예. 먹는 거는 굉장히 거는 빠르네. 빨라요. 또 다른 특징은 얘들은 여자 남자가 따로 없어요. 얘들은 자웅동체라서 두 마리만 같이 교미가 되면은 한 10일 있다가 이 흙을 파보면은 알을 150개 내지 200개 정도 알을 낳아요. 그런데 달팽이만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사장님 무슨 특식 보러 가자고 그래놓고 예. 무슨 채소밭인데 이건 텃밭인데 이게 다 달팽이 먹이 아닙니까? 이걸 다 먹입니까? 다 먹기는 먹는데 예. 쑥갓 같은 항 나는 건 안 먹어요. 아니 근데 이 채소를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애들 건강식으로 먹입니다. 이 상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특식으로만 줬거든요. 예. 먹기는 잘 먹는데 이 달팽이를 많이 키우시는 농장주분들은 통 안이 너무 더러워져요. 사장님이 직접 농사지어 가꾼 싱싱한 채소 텃밭. 그중에서도 녀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상추를 한가득 따왔는데요. 금세 싱그러운 향기를 맡았는지 느리지만 부지런히 특식을 즐깁니다. 얘들은 예. 주로 뭘 먹습니까? 예, 이런 사료 종류를 줘요. 콩비지하고 팅게하고 굴 껍데기. 아, 이게 주로 먹는다고요? 예. 근데 아까 좀 말씀 중에 네. 굴껍데기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굴껍데기를 먹이는 게 좀 특이한데요. 예. 왜 굴껍데기를 먹이죠? 얘들을 껍데기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굴 껍데기가 안 들어가면은 얘들이 껍데기가 얇아져가지고 예. 금방 죽어요. 아,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달팽이 뮤신이에요. 피부에도 좋고 이게 화장품 주 원료로 나가요. 아, 끈적끈적한 이게. 예. 아, 식용 달팽이는 그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절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연골을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돼가는 관절을 갖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강장 효과가 있어서 체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성미가 되게 좀 찹니다. 차고 열을 빼는 작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목이 많이 붓는다든지 열이 많이 날 때 열을 빼주는 효과, 그리고 몸에 체력적인 독소를 좀 빼주는 해독 작용도 상당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팽이는 그 성질이 찬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력이 좀 많이 약해서 대변이 좀 무르다든지 소화장애가 많이 있거나 설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식용 달팽이가 상당히 좀 그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드셔야 되고, 복용을 하실 때에 뭐 따뜻한 예를 들어서 생강차라든지 대추차라든지 이런 차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좀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함유를 할 때는 따뜻한 성미가 있는 음식하고 같이 먹어주게 되면 소화 흡수가 상당히 잘 된다는 것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 덕분에 지금까지는 식재료보다 약재로 더 많이 알려진 식용 달팽이.
냄새가 너무 고소합니다. 야, 입맛이 돋는데요. 네. 달팽이 진액을 맛보는 사이 주방에선 무언가 한창 준비 중인데요. 바로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따라 해먹을 수 있는 특별한 달팽이 요리를 보여주시겠답니다. 일단 재료부터 심상치 않죠? 제가 달팽이 진액을 먹어봤는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달팽이 진액 외에도 그 어떤 요리를 해 먹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요리를 오늘 좀 선보여 주실 겁니까? 달팽이 요리하면 예. 프랑스에서 먹는 에스카르고거든요. 새우가 들어간 감바스 알 아이온인데요. 새우하고 마늘하고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요리인데 예. 새우 대신에 식용 달팽이를 넣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요리는 이제 우리 전통식 예. 초무침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요리 이름만 들어도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근데 손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질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해감을 해줘야 됩니다. 해감을. 네. 예. 그 달팽이를 뭐 할 만큼을 물에 씻어가지고 예. 체에다 넣어놓으면 자기들 알아서 해감을 해줘요. 하루에 한두 번씩 찬물 샤워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뱃속에 있는 배설물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감된 달팽이를 20분간 삶아낸 뒤 끝을 잡지 마시고 안으로 좀 약간 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빼면 예. 달팽이 말리듯이 쏙 빠져나와요. 오. 그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면 아, 그렇구나. 간단하죠? 예. 아, 이렇게 삶아 놓고 보니까 꼭 고동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는 방법도 고동 까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속살을 빼낸 달팽이는 내장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칼집을 내주고요. 화이트 와인에 졸여서 먼저 잡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와 함께 버터에 충분히 볶아낸 뒤 오븐에 한 번 더 구워내면 프랑스 3대 진미 에스카르고 완성입니다. 독특한 듯 하면서도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우러져 다양한 요리법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새우 대신 식용 달팽이를 넣어 만든 감바스 알 아히오와 달팽이 초무침까지 동서양을 넘나드는 한상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에스카르보를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곳 하동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같이 드시죠. 네네. 네. 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버터가 네네네. 들어가 있는 거죠. 버터 맛에다가 고소하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입안이 행복하죠. 예,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신선한 또 달팽이를 가지고 했으니까 네네.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달팽이의 쫄깃한 식감이 입맛을 더욱 자극시킵니다. 올리브유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상큼합니다. 상큼해요. 온갖 야채들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입안에서 수분이 이렇게 팍 터져요. 이렇게. 정말 맛있네요. 이제 새콤달콤한 초무침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차례. 골뱅이 무침하고 비슷한 맛인데 그런데 굉장히 이게 산뜻하고 쫄깃쫄깃한 이게 맛이 완전 다르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이럴 때 달팽이 요리를 집에서 해 드시면서 해외여행 기분을 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주, 실브플레. 식용 달팽이의 무궁무진한 변신에 홀딱 반했던 하루. 덕분에 하동에서 떠난 세계 여행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달팽스 봉주.
쌉싸름한 도라지 뿌리에 인생을 건 남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루어내면 영웅이 되겠지만 못 이루면 나중에 인생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제 그 인생에 있어서 꿈이었죠. 산골의 봄은 더디게 옵니다. 영춘 씨는 겨울잠에서 깬 황토밭과 씨름 중인데요. 나도 옛날에 이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도라지 파는 거 많이 배웠는데 오랜만에 하니 잘 안 되네. 농사로 잔뼈가 굵었다기엔 어설픈 곡괭이질. 넓게 파요, 넓게. 오늘은 도라지 옮겨 심는 날. 영춘 씨 아버지가 개발한 특별한 도라지 농사법이라네요. 도라지가 대개 그 자기 땅에서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지기가 다른 땅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지금 이철에 하고 있습니다. 꼭꼭 숨어있던 도라지가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네, 나왔어. 뿌리를 어찌나 깊게 내렸는지 한참을 끙끙거립니다. 도라지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크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작품 하나 나왔네. 여기 잘 안 떨어진다. 땅에서 판 보약, 노다지라 부를 만합니다. 지금까지 6번 밭갈이를 한 귀하신 몸이라네요. 내 얼굴보다 크죠? 올해 19년 됐는데 이제 이거의 마지막 그 옮겨 심는 장소로 옮겨져서 21년이 지나야만 저희들이 수확을 합니다. 남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뭐 출세했다들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들어올 97년도 무렵에 이 회사의 그 부채가 한 28억 됐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한 280억 정도. 영춘 씨가 도라지 농사에 몸담은 지 23년. 반 도사가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기에 다 들어갈 거지? 네, 다 들어가요. 우에 뭐 저것만 잡아놓으면 되겠네. 아버지는 공부 대신 도라지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농사꾼이 되기 싫었던 그 시절 어린 마음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네, 농사 일을 많이 했어요. 풀베기, 뭐 나무하기. 촌놈인데 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하지만은 예전에는 거의 다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사남일녀가요 곱하기 2 하면 10명 아닙니까? 밭에 줄 쫙 서가지고 도라지 쫙 심고 풀 쫙 메고 하면 진짜 완전 뭐. 3년근 도라지가 새 보금자리를 잡습니다. 예, 아버님 워낙 연세가 올해 뭐 안 아닙니까? 안. 그렇지. 예. 아버지 때부터 위탁 재배를 해온 어르신들. 월성이 그제야 참 우리 도라지 그걸로 봐서는 참 큰 역할을 해준 동네인데 여전하시네요. 예, 그렇기에 예. 그리고 또 우리 월성 계신 분들이 도라지를 참 열중하게 잘 하시고. 맞습니다. 예. 거창에만 20여 농가가 영춘 씨를 돕고 있다네요. 또 이 도라지는 특히 다른 작물과 틀려서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이 풀을 김을 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제초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풀을 다 깽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농민분들하고는 거의 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죠. 이런 날 새참도 빠질 수 없죠.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들지 밭을 내니까 이 짱개가 고장이 나서 살들이 침 맞으러 가야 돼. 썰이 올 때까지 매야 돼. 뭐 쇠로 가야? 썰이 하늘에서. 썰이 와야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한 13번 매야 돼. 13번 한떼기가. 그렇지 매야 돼.
아버님하고 우리 농민분들하고 인연도 많이 깊으시겠네요. 많죠. 저보다도 그 아버님하고 인연이 더 깊죠. 뭐 한 20년 전에부터 이렇게 와서 도라 심고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도라지는 어떤 농사보다 안정적인 일거리. 영춘 씨에게 주민들은 사업을 돕는 1등 공신입니다. 어우, 배 좀 많이 됐지. 그런 게 안 가는 게 왜 어르신이 1년에 3억, 그 시절에 3억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잖아. 한 10년 전에. 많이 심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도라지 농사 지가지고 아들 장가지고 공부시키고 하면 그렇다 다 그래 했지. 이 동네 오면 인기짱이야, 인기짱. 아이고, 인기짱이지. 오시면 우리가 소를 잡을게라 오시면은. 아, 진짜요? 소를 여러 번 그날 오후 거창에서 돌아온 영춘 씨가 서둘러 찾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 농장에 가서 도라지 촬영을 갔더니 엄청 아버지 안부 묻고 한번 놀러 오시라 하던데 그분들도 또 도라지 재배한 지 벌써 뭐 한 20년 된 양반들도 되게 반가워하고 아버지 한번 모시고 오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대. 아버지는 단연생 도라지 1세대입니다. 사춘기 무렵 의사도 포기한 기관지 천식을 도라지로 완치했는데요. 그때부터 도라지에 빠져 사셨습니다. 단연생 도라지 재배법을 개발해 특허도 받았다죠. 구순의 아버지는 아들이 들려주는 도라지 이야기가 낙입니다. 전혀 예측 못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의 어떤 고집이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 도라지는 도라지를 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뭐 도라지를 해서 부국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사실 이 도라지가 효자 수출품입니다. 아버지에게 도라지는 새 생명을 준 신비의 약초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가공 공장을 세우고 직원도 늘렸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죠. 하지만 농사꾼에게 사업이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라지를 개발했지만은 이 도라지를 판로를 찾지 못해서 제가 잘 나가던 대기업의 수석 인사과장을 있다가 사실은 여기에 뛰어들 때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가족들은 만류를 했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아버지가 해놓은 걸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든 지 벌써 23년이 됐네요. 당시 빚이 28억. 가업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운명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장남인 영춘 씨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재무제표를 꼼꼼히 따져서 수익이 나는 대로 빚부터 줄였습니다. 시설 설비와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참 이 회사를 처음에 와서 할 때는 하루에 잠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서울을 아침에 서울 갔다가 오후에 지방에 내려오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면서 거의 진짜 걸어 다니면서 잠을 잘 정도로 힘들었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사실 힘들었지만은 그 성과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밤 깊은 줄 모르고 불철주야 이 도라지 개발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뿐이었습니다. 살아남자. 때마침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 보조제를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노력과 운, 트렌드까지 3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또는 식품 기업들이 저희 회사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간에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은 한 3만 명이 이 공간을 다녀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 튼튼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위탁 재배 농가도 250곳이나 된다네요. 직원들에게는 일한 만큼 되돌려준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윈윈윈. 이번에도 3박자 전략이 통했습니다. 거의 뭐 제 그 인생에 있어서 꿈이었죠. 이게 사실은 꿈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루어내면 영웅이 되겠지만 못 이루면 나중에 인생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자만하면 그 나중에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우리 직원들과 겸손하게 회사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70여 년, 아들 23년. 부자가 도라지에 바친 세월이 100년에 가깝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죠. 도라지도 인생을 닮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흙의 기운으로 자란 한 뿌리. 바닥을 치고 일어선 인생에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춘 씨 앞날은 맑음입니다.